반갑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오늘은 갑신정변의 실패와 일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개화파가 드디어 그 사이의 날을 잡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입헌군주제를 염두에 두었던 개화당은 국왕으로서의 고종을 예우하여 고종의 뜻에 따라서 인선과 정령을 발표하는 형식이 아니라 개화파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집행한 다음에 고종의 추인을 받는 형식을 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종은 혁명정부가 하는 인사처리 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되었고, 그렇게 되자 잠시나마 일본과 개화당 쪽으로 기울었던 고종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고종은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12월 4일 쿠데타가 일어난 후 하루 지난 1884년 12월 5일 오후 5시 국왕과 왕비 이하 모든 수행문이 창덕궁으로 환궁하여 관물헌으로 어가를 옮기게 됩니다. 창덕궁은 군회가 넓어서 소수 병력으로는 제대로 수비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적은 수로는 적절한 배치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쿠데타군의 결정적인 실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루가 지난 12월 6일 오후 2시 30분 청나라의 위안스카이가 이끄는 800명과 오조유가 지휘하는 500명이 두 방향에서 창덕궁을 포위하게 됩니다. 오후 3시 대포까지 끌고 창덕궁에 진입한 청나라군이 포성과 함께 일본군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위안스카이가 훈련시켜 청별기라고 불리던 조선 친군 좌우영도 위안스카이에게 합류하게 됩니다. 병력수에서 우위에 있던 청나라군이 조선 친군 좌우영 병사들과 함께 거세게 밀어붙이자 쿠데타군은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덕궁을 탈출한 일본군과 개화당 일행은 일본 공사관으로 후퇴합니다. 퇴각하는 일본군 일행을 목격한 거리의 행인들은 외놈과 역적들을 죽이라고 하면서 돌을 던졌습니다. 일부 군중들은 김옥균의 집으로 몰려가서 불을 질렀습니다. 다음 날 12월 7일 일본군과 개화당 일파 7명은 인천으로 탈출하고 인천에서 일본 배를 타고 나가사키로 탈출하게 됩니다. 갑신정변으로 인한 일본 측 사상자는 군인 4명, 참모본부 의학생 2명, 민간인 34명 등 총 40여 명이었습니다. 박계조의 공사는 일본 정부의 훈령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의지로 일본군을 출동시켰다가 형세 불리해지자 군대를 철수해 버렸습니다. 속수무책으로 개화당은 대역 죄인이 되고 망명객 신세가 되고 맙니다. 갑신정변의 실패로 인해 일본의 우호적인 조선의 개혁 세력이 정치 무대에서 퇴장하자 일본 정부는 청나라와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청나라와의 전쟁을 위해서 대대적인 군비 확충 작업을 시작합니다. 조선 주재 미국 공사를 지낸 알렌은 갑신정변에서 일본군이 청나라 군사에게 패하여 한반도에서 쫓겨난 사건이 오늘날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국주의 국가로 부상하게 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선에서 청나라 군사에게 패배한 것에 대한 수치심을 씻기 위해 일본은 독일에서 메켈 소령을 군사교관으로 초청하고 군대 편성은 프랑스식에서 독일식으로 전환합니다. 그 당시 일본이 가장 두려워했던 적국은 러시아였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볼 때 조선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국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러시아에게 조선이 먹힐 것이 거의 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조선이 러시아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면 한반도는 일본의 복부를 노리는 예리한 칼의 형국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일본 열도가 러시아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일본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선을 일본의 우호적인 근대 국가로 개혁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나라였어요. 조선 내외정을 간섭하며 조선의 개혁을 가로막고 있던 청나라를 먼저 조선에서 분리시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청나라와 전쟁을 해서라도 조선을 청나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고 일본 정부는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조선을 일본의 보호하에 둔 상태에서 러시아의 침략을 막는 것이 당시 일본 지도부가 공유하고 있던 정책의 핵심 이슈였습니다. 2021년 지금 형국에서 한반도를 보게 되면은 겉으로 볼 때 남한과 북한이 친중 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마치 옛날 조선을 보는 것과 같고 남한 역시 친중 노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때 미국이 남한과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켜 남한과 북한을 확실한 친미 정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마치 구한말의 한반도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조선은 국제 정세에 밟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쩔 줄 몰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당시에 고정이 볼 때에 청나라가 우세할 것 같았고 러시아가 우세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선 지도부의 판단은 먼 훗날 돌아볼 때에 그 판단은 잘못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반도는 전쟁의 도가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갑신정변 실패 후 일본은 청나라와의 한판 승부를 계획하게 되죠. 그것은 곧 1894년에 일어날 청일 전쟁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보이는 사진은 1894년에 인천에 상륙하고 있는 일본 군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개화파를 중심으로 한 쿠데타가 실패하게 되자 일본이 청일 전쟁을 계획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갑신정변 후의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남은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